핸드폰은 진동으로 하시고 나중에 시간 좀 울리무지 되는 거 알죠? 걸치기. 뭐 간단합니다. 저기 앞집에 지하실 슈퍼 가서 콘을 인원수대로 사오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 자, 보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방금 갔다 왔는데 느낀 거는 정말 한국 화장실이 우리 돈 안 받죠? 이태리 가니까 1유로씩 받아요. 1유로. 화장실 갈 때마다. 그죠?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실은 거의 돈 받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전국에. 아마 세계적으로도 제일 깨끗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식당 가면 물도 공급이 공짜죠. 그죠? 리필도 거의 뭐 리필한다고 더 내라, 김치 더 내, 리필한다고 돈도 더 이런 건 없죠. 잘.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한민국. 자, 보겠습니다. 3회차입니다. 오늘이 3회차고 위에 그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5대 연금이 있는데 5대 연금은 국민연금 다 들고 계시죠? 자, 주택연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55세 이상. 그죠? 상가주택도 된다. 절반 이상이 주택이면은 주거용 오피스텔 된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우리 봅시다. 한 1억 투자하고 죽을 때까지 부인까지 배우자까지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1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배우자까지 사망할 때까지 130살까지 살아도 100만 원 주겠다.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은 이제 우리가 1억을 투자했다 치더라도 대출하고 다 합쳐가지고 한 2년 지나서 이제 물론 영농 경력이 5년 있다 보고 60살 넘었다 이렇게 보고 낙찰 받으면은 2년만 지나면은 이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억을 지돈 1억이 들어가면은 보통 농지연금 신청하면은 수시 인출형이 있습니다. 수시 인출형. 그러면 거의 30%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3억짜리다. 내가 1억 받았다. 그러면은 1억 돈이 들어갔죠. 그럼 2년 뒤에 이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데 수시 인출형은 3억짜리에 한 30억, 9천만 원 정도 인출됩니다. 그럼 뭐 내 돈 1억 투자한 게 2년 뒤에 연금 수령과 동시에 당일날 바로 대출이 결제가 됩니다. 그럼 나는 돈 들어간 거 별로 없이 연금은 2억 수준에 해당되는 연금을 평생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하시면은 내 300, 또 배우자 300, 그럼 600 뭐 굉장한 거죠. 좋습니다. 600이면은 산지연금은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이제 단가를 이 평당 한 3,000원, 4,000원 막 거기에서 자기들 많이 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주택연금, 농지연금부터 먼저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는 또 산지도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산지를. 자, 근데 요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보면은 우리 유튜버가 지금 한 1200강 올렸어요. 1200강. 많이 올렸죠. 참 한 3년, 4년 만에 1200강자 여러분들이 올리라고 해보세요. 거의 30분, 1시간짜리를 1200강자. 쉽지 않습니다. 밤을 새서 올립니다. 밤을 새서 1200강자. 그래 구독자는 한 4만 4천 명 됐는데, 이제 특정 분야에서는 이제 그 정도 올리면은, 이관용 건축사도, 한 4만 몇천 됐더라고요. 쫙 비슷하던데, 동영상도. 그래서 이제 특정 분야에서 그 정도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거고, 막 성공한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수들이 저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왜냐 하면은 팔로우가 4만 3천 명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팔로우가. 같이 호흡하는 이제 친구가 4만 3천 명이 제 옆에 있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 박사가 제일 부럽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를 좀 하시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 1200강좌 되니까 이게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우리 보통 첫 시간에 보통 데이터 드렸죠. 한 6, 7이 좋습니다. 목차를 검찰 자기가 좋아하는 목차를 여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순위 몇인고 차순위 떨어졌어. 2등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에이 볼펜 던지고 오지 마시고 법정에서 헛떡
차순위 신고를 할까 말까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취득세 뭐 이런 문제, 취득세 그죠? 취득세도 중요합니다. 취득세. 자 등등해서 오늘 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강좌를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뭐 MPL까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지었고 또 다른 또 테마로 넘어야 되는데 아마 요번 기수도 요까지 막 MPL까지 될지 모르겠네. 지금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출 것 같습니다. 자 3번 봅니다. 3번 우리 지하청을 낙찰받아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하실 낙찰받아 쉽지 않은데 지하 낙찰 후에 3번에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린 사례다. 그죠? 대형 호프점인데 호프점을 스크린 골프장, 바로너 셀프 골프장으로 변신했다. 그죠? 자, 그래서 수강생 낙찰 받았는데, 왜 개인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후회를 했습니다. 법인을 안 받고 개인을 받았는가 이래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09에 19051 봅니다. 자, 09에 19051. 자, 넣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 창원의 주황동입니다. 근데 이 지하 1층인데 이게 570평 크죠? 상당히 큽니다. 크고 31억짜리가 4억 2천에 떨어지니까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아요. 그때 개인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팔라고 보니까 누가 30 주고 팔아. 이제 이래서 수리도 많이 하고 뭐는 장사가 때 바로시아나 골프장을 바꿔갖고 이제 장사 잘 됐는데 팔라고 보니까 너 얼마 샀는데 얘 4억 3천 얼마 파는데 30억 좋다 세금 내라 26억에 그게 취득세 정도 빼주고 관리비를 여기서 한 1억 8천 물었거든요. 공용 관리비를 1억 8천 그 정도 빼주고 나머지는 한 3, 4억의 양도 차익이 있으니까 너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됩니다. 팔라니까 아이고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오히려 법인을 했으면은 법인은 스크린 골프장에 보면요. 여기는 스크린 골프장인데 스크린 골프장에 식당도 있고 많잖아요. 그게. 코치도 있고 인건비 나고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업해서 5년 동안에 뭐 한 20억 까먹습니다. 하면은 20억 버려도 쌤이 된다. 쌤이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법인을 안 해서 굉장히 구했고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는 요겁니다. 요게 이제 이 뭐죠 이게 원래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뭐 그죠? 이런 자 옛날에는 나이트 클럽 하다가 대형 호프점을 바꿨어요. 이 지하실인데 지하 1, 2층이 전부 다입니다. 크죠? 이래가지고 이제 창원 우리 중앙동에 바로 세나 골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아이젠 브로이 뭐 이런 건데 지금은 보면은 여기 이제 지하실에 지하 1층입니다. 지하 전체 다 쓰는 거예요. 1층에 요 뭐 좀 가리는데 요 뭐 보이죠? 골프장 보이죠? 지하 1층 이렇게 지하 1층으로 들어갑니다. 지하 1층으로 바로 세로나 골프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자 이거를 낙찰을 받아 가지고 대출을 그 당시에 자 이제 이래요. 이 30억짜리를 낙찰을 요렇게 받아 가지고 안에 내부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로 한 8, 9억 들어가고 수리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다음에 감정 가도 거의 30이 나왔습니다. 그거 다 자료 넣어가지고 지금은 대출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 대출이 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갔고 문제는 요거를 이제 스크린 골프장으로 이제 하는데 천고가 높습니다. 천고가 높고 아주 높아요. 높아가지고 요거를 왕창 덜 내pis습니다. 왕창 안에 그냥 문을 따가지고 낙찰받고 잔금 치르고 왕창 덜 내고 스크린 골프장으로 수리를 거의 다 돼 한 8, 9억 들어가고 수리를 다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내용증이 옵니다. 저축은행에서 내용증이 왔어요. 뭐로 왔느냐? 야, 니와 내 그 양도담보 받은 거 20억 주고 받은 거 그거 니 안에 내부 시설 전부 막 니가 다 들려갖고 다 부숴빈네. 완전히 너 책임져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 변호사를 몇 군데 다니고 고민하는 건 제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한 방에. 제가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잘 알거든요. 약점을 잘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공문을 보내갖고 한 방에 해결은 잘 해드렸고. 자,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고 이제 개인 명의로 받는 거는
여러분이 상가 같은 큰 거. 자, 이렇습니다. 내가 은행 지점장이다. 연봉이 한 1억 5천 돼요. 자, 그런데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오는데 4명이 하면 좋을까? 전업주부인 배우자 명이 하면 좋을까? 그거 잘하시네. 배우자 명이. 그죠? 또 배우자도 또 뭐 봉급이 세.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럼 또 누구 명이 됩니까? 법인 만들면 되죠. 법인. 따로 하는 게 좋다. 합니다. 그래서 참 지하를 낙찰받아서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아마 바로시안을 골프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좀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지하실. 그 다음에는 지하 1층이 아니고 요거는 지하 1층이죠. 방금 요거는 지하 1층에 1, 2, 3, 5, 570평입니다. 자, 이제는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4번에 용호동에 이거는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지하 2층 한 120평 크죠? 요거를 이제 낙찰받습니다. 09에 5816. 여러분 지하 2층을 낙찰받아갖고 수익 내겠어요? 응? 수익 낼까? 뭐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하 2층인데 옛날 노래방 하는 건데 응? 뭐 하면 좋겠어요? 자 봅니다. 지하 2층 이 용호동입니다. 용호동에 이거 아니다. 09에 5816 봅니다. 5816 번호 잘못 넣었네요. 자, 이게 지하 2층인데 원래 노래방이었어요. 노래방이었는데 이제 전용이 130평, 그죠? 3억 7천을 이제 이렇게 낙찰받습니다. 낙찰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이 입찰하는 내한테 왔습니다. 딱 들었다 갔어요. 얼마 쓸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하죠. 10차 가면은 10차를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통 이렇게 보통 6차, 7차, 8차 이리 내려오는 거는 마지막 차수는 일단 없애야 됩니다. 알겠죠? 없애고 앞 차수를 보통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꼭 사고 싶으면은 요거를 사고 싶으면은 요번에 10차인데 4,900인데 9차를 조금 뛰넘었어요. 뛰넘고 자기가 888 중국에 오래 근무해가지고 88을 좋아하더라고. 888을. 그래서 이거 넣었습니다. 자, 넣고 나니까 진짜 한 명 더 들어왔어요. 6,211만원에 누가 들어왔어요. 다행히 됐죠. 자기는 5,500 정도, 요 중간에 한 5,500 정도 거더라고. 내가 이제 1,000만 더 살게 6,500 썼는데 만약에 2등 예약 안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5,500 써갖고 1등하고 막 끝내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햇빛을 오다 뚫려가지고 법정 바로 앞이니까 학원 앞이니까 정문 앞이니까 그 내가 9차를 뛰넘자. 그래서 거기서 1,000만 더 써라. 이래갖고 6,500 썼는데 됐어요. 근데 만약에 2등이 없었으면은 괜히 원장님한테 학원 들어가고 1,000만 더 쓴 거죠. 응? 그럴 때 원하면 안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원장님 얼마 쓸까요? 하면 저는 입을 딱 다물어 빕니다. 아시겠어요?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몇천만 더 쓰기로 만들 삐면 나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됐습니다. 자, 돼가지고 여기가 많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노래방 옛날에 그죠? 노래방이죠. 노래방으로 하다가 요것도 나이트 하다가 이제 노래방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명도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보니까 나 교도소 들락날락 하는 놈이다 사는가 봐. 거기서. 아이고 원장님 교도소 들락날락 한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 노래방이. 그래서 자 이렇게 하자. 요거를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교도소에서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러면 좋다고 뭐 교도소 이상가상 불러갖고 이제 대면을 시켰더니 그막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넘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명도를 하고 여러분이 예로 낙찰을 받고 잔금 치르고 다 쫓아보내버리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면은 자 지하 2층인데 이게 지하 2층인데 사업자 등록을 해갖고 예로 술집이나 뭐 한다 하면 잘 내줄까 안 내줄까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소방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5층이 넘으면은 뭐 계단이 2개라 해야 되고 지하까지 내려가면 또 계단이 2개라 영업이 허가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탈출 나와야 돼. 한 군데 있다가 요 막히 비면 다 주고 비니까 두 군데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하 2층인데 요거를 그때 명도비를 5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500만 원 주기로 하고 이제 이제 우리가 다 인수를 받는 걸로 하고 깨끗해 주는데,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요겁니다. 우리 교재에 있죠. 이제 영업 승계를 받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업이 줄 때, 그죠? 전 임차인의 영업 허가 승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럼 그때 서류는 뭐냐 그러면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이거는 구청 가면 있어요. 위생과 가면은 있고, 행정처분 등의 고지서, 요거는 구청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는 양도 양수서. 옛날 지금 허가증 가 있었죠. 놀이방 할 때. 그 허가증에 양도 양수서. 그 다음에 위임장. 그 다음에 이제 둘이 같이 가서 낙찰자하고 엄마하고 같이 가서 구청에 위생과 가서, 자, 이분은 양도하시는 분이고 나는 양도하는 사람이고, 이래서 이제 낙찰자 앞으로 양도 양수를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다가 나중에 6개월 뒤에 임차인이 놓으면은 이제 내가 그 사람 앞으로 또 양도해주면 쉬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소방법도 편한데, 그냥 집행관 뭐 해가지고 쪼가 보내겠다. 지도 폐업했다. 나 신규 영업한다. 임차인이 올 때 계약서 쓰는데 신규 영업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방법하고 이제 아주 복잡해. 이게 지하 2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업 양도 양수를 받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증 있는 거는 영업 양도 양수.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연 녹지 지역에는 모텔이 건축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경매에서 보면은 자연 녹지 지역 경매가 자주 나와요. 가끔 보면은. 그럼 그걸 낙찰 받아가지고 안에 내부 시설을 3억 주고 했는데, 양산시청에 물어보니까, 자연 녹지 지역은 모텔 안 돼요. 건축이 안 돼. 옛날에는 됐는데, 자, 그럴 때 어찌 되느냐. 낙찰 받으면, 싸게 낙찰 받으면은, 임차인을 그냥 쪽하고 집 폐박 이러면 안 되고, 요것처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구청 가서, 시청 가서 해가지고 양도 양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쉬워요. 그러면 옛날에 자연 녹지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폐업을 해비고 내가 신규로 자연 녹지에 모텔 내겠다. 그건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시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해서 영업자 양도 양수를 받아야겠다. 그럼 그때 쓰는 양식 이렇게 써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를 받았더니 이 뭐 시청에는 한 6억대 했대. 이게 뭐 시가표이네. 그래갖고 건강보험 많이 나오더래. 더럽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임대를 놨는데요. 요새는 이제 임대는 상가 건물 임대차 양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세무서 가면은 요게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이 4천에 월세가 이게 200이다. 그죠? 보증금 월세가 있죠. 보증금 월세 4천에 월 200 이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6,500에 낙찰 받고 4천에 200을 받으면 좋다 나쁘다? 뭐 괜찮죠? 뭐 그런 대로 6,500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고생은 좀 했지만은 밀린 관리비도 좀 덤때기 좀 쓰고 이랬지만은 좌우지간 뭐 6,000에 200하고 1년 뒤는 또 250만 원 받기로 이랬습니다. 자, 이 계약서 쓸 때요, 상가 계약 쓸 때 저도 이제 그런데 이게 한 번 딱 계약하고 나면은 보통 2년 하거든. 상가는 이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번 들어오고 나면은 지금 상인법은 10년 동안은 임대차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대를 하시면은. 그래서 올리기가 참 힘들고 서로 전화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개인이 전화하고 집주인이 뭐 또 올리다 보면 또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애초에 특약에다가 매년 우리 상인법에 놓은 5%를 올리기를 한다. 자동으로 이거를. 그러면은 요번에 100만 원인데 1년 뒤에는 105만 원. 그 다음에 1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가. 그럼 편한데 처음에 아이고 조금이 좋다고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2년 3천에 100만 원 이라고 계속 임차인 딱 찍고 해산, 이것보다는 특약에다가 매년 우리가 법에 5%가 있으니까 매년 우리가 5%씩 올리도록 한다. 자동으로. 그럼 1년 뒤에는 105만 원 되는 거고, 그럼 1년 또 더 지나면 또 11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일이 간단하죠. 간단한데 그렇게 쓰는 것도 요령이다. 임대나 할 때. 자, 그렇습니다. 임대인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지하 2층, 지하 1층을 스크린 골프장, 지하 2층을 지금 이 사람은 그걸 했습니다. 지금 가면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인데, 이제 주로 연극하고, 음악회하고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4번 봅니다. 한 장 넘어갔죠? 이게 이제 5번에 보면은, 페이지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5번에 경매에서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게 4가지였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지분할 때. 자, 지분일 때입니다. 지분일 때. 지분일 때, 지분이 경매나 공매할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얘기 들어봤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하면은, 쭉 내려가 보면은, 2번째 제일 밑에 보니까 차순위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가 뭡니까? 차순위. 응? 2등이었다, 2등. 간만의 차이로 떨어졌다. 딱 가보니까, 뭐, 20만원, 10만 차이 떨어졌어. 그러면 참 승진하죠, 그죠? 봐라, 100만 더 쌓게 당신이 빼자게 하고 뺐더니 떨어졌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제 막 둘이서 신랑같이 싸움하고 납니다. 그죠? 에이구, 니 말 듣다가 내가 항시보면 뭐 안 된다고. 딱 가만히 있거나. 이럴 겁니다. 자, 차순위 매신고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 우선 매신고. 배우자. 경공매에서 배우자가 우수매수 이게 뭡니까? 자기 이제 가전제품 있죠. 테레비, 뭐 피아노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경매가 되는데 동상경매가 되는데 그때 이제 배우자가 손을 들고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내가 먼저 매입하겠다고 반값 주고 매입하면 됩니다. 그 배우자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우수매수 할 수 있다.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 임차인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공공건설인데 자, 이런 4가지가 있어요. 자, 상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1번 다시 1번 공유자 우선 매신고 공유자. 자, 도봉구 아파트가 뭐 나왔어요. 도봉구 방학동에 아파트가 지분이 나왔다. 지분이 나왔는데 2억짜리가 8,500에 떨어졌다. 자, 지분이 나왔대요. 그래서 2억짜리가 8,500이다. 자, 이런 건 지분이 나오면은 이 지분이 나오면은 첫째 대출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게 좀 문제입니다. 1에 406이 자, 봅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이런 지분 대출을 전문해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보통 금리가 비쌉니다. 보통 뭐 요새 보면 최고 그 사금융이 20%죠. 연 20%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한 20%까지 받아도 됩니다. 은행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몇 프로입니까? 보통 지금은, 전에는 2, 3% 하다가 지금 뭐 5, 6% 가버렸죠. 5, 6% 가버렸는데, 이제 사금융을 해가지고 돈을 빌는 사람들도 지분 같은 거 대출해주면, 자, 요거 낙찰 받은 사람 대출해주면, 뛸까 안 뛸까, 이거? 자, 한번 봅시다. 자, 도봉구 아파트인데, 대지권이 대강 보니까 절반이고, 절반 좀 안 된다, 그죠? 조금 안 되네, 절반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는 뭐를 보나, 그러면은, 저는 요거로 봐요. 전체 면적 43.35 중에서 각 구이번에 금강이 지분 7분의 3이다. 아시겠어요? 그럼 7분의 3이구나 느낌 내렸고, 그 다음에 감정서 볼 때,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분수가 보입니다. 분수. 자, 분수가 보입니다. 분수를 보면 이게 뭡니까, 이거? 아하, 지부이구나. 이렇게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부동산 표시 목록이 있어요. 요거를 꼭 눌러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쭉 놓다가, 이렇게 쓰나하고 제일 밑에 보면은, 매각 지분 각 구이분의 건강인시 지분 7분의 3이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세 개를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잘 돼가 있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좀 낫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사람은 미납을 했네. 미납을 하면 항시 앞전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띄었구나 느낌 됩니다. 그러면 1,064만원 띄었어요. 이 사람이 띄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한 두세 달 뒤에 나오니까 유찰됩니다. 유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놓으면은 벌떼까지도 들어오고, 이렇게 보통 이제 추세입니다. 보통 보니까. 유찰되고, 근데 요번에는 미납된 사람이 못 들어오죠. 미납된 사람이 배우자는 들어올 수가 있죠. 싸게 해서 예를 9천만원 들어올 수가 있다, 그죠?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잘 보면은 보증금이 20% 해놨어요. 우리 창원은 10%고 서울은 또 20%고 딱 법만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20%는 매각 물건 명예서에 우리 사법보좌관 이분이 사법보좌관이 명을 합니다. 명령을 떼는 거죠. 명령. 지분입니다. 재매각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은 20%다. 자, 그러면 20% 해놔야 돼, 여러분들이. 10%에 뭐 무효됩니다. 무효. 10%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를 내고 해야 된다. 자, 임차인이 있다 없다. 무엇이 있네. 임차인이. 그죠? 아파트 아무도 없으면 좋은데, 소유자 사면 좋은데, 정시가
97년도에 5천만 원을 주고 있다. 그죠? 정씨하고 유동생의 전세권 등기가 5천 돼 있다. 그거 전세권 설정일자 여기 있네. 전세권 설정. 그럼 정씨는 처음에 뭐 했습니까? 전입신고부터 굽시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소유자가 죽었는가 봐. 그 상속이 되고 사니까 또 전세권까지 좀 불안하다 하고 전세권까지 하고 이래 이중장치 해놨죠. 이중장치 해놨습니다. 5천만 달러 말이죠. 자, 달러 했으면 달러 안 했습니까 지금? 배당금 해석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하면은 뭡니까? 인수. 달러 크면은 가져갈 수가 있는데 달러 서류를 입을 안 다물고 법원에 가서 서류를 안 내면은 그거는 인수가 되는 겁니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선순위 인수라고 그래서 여기에 써놨네. 인수 해놨죠. 인수. 그러면 5천만이 인수가 느끼면서 그런데 이제 전세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누가 설정을 지분에 설정을 했고 뭐 이 금시가 자꾸 보니까 경매도 카드도 많이 쓰고 이래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압류도 많이 들어왔네요. 자, 그래가지고 금시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한카드 2,300만 원 썼다 이 말이죠. 카드 내놔라, 돈 내놔라. 그거 이제 경매를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면은 전체를 삽니까? 지분 사는 거죠. 그러니까 7분의 10분의 7이죠. 10분의 7을 산다. 자, 요럴 때 그러면 아까 소유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요. 건강희 씨하고 누굽니까 또? 정씨가 둘이가 있죠. 정희도가 요거는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토지 건물 등기 보는 것도 괜찮아요.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복잡한데 마지막에 가면은 여기 있어요. 요약표. 이거 딱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요약표 보면은 자, 이거 해가지고 요번에 7분의 3이 경매 중이고 요 두 사람이 소유자다. 두 사람이 소유자인데 요 두 사람이 이제 소유자인데 이 사람들이 물건이 좋으면은 그날 법정에 사러 올까 안 사러 올까? 사러 올 수 있겠죠. 와서 경매이기 때문에 손 들고 이 사건 번호 부를 때 만약 환경지가 요번에 1등 했다. 이렇게 하면은 땡땡땡 해갖고 황경진 씨가 요번에 이 물건에 1등 됐습니다. 자, 이 입찰을 종결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누가 딱 손으로 잠깐! 이라고 법정 저 안에 숨어가 있다 그죠? 잠깐! 내가 정현정인데 안 그러면 뭐 K로 복컴 주식회사 사장님인데 공유자 웃으면서 하다가 줘야 됩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대단하죠.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나타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자, 안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낙찰받았어요. 잘 받은 거죠. 2억 800짜리를 예로 9천에 받았다 하면은 요것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선순위 5천만 원 했었죠. 요 세입자 요 친구.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누가 책임져야 될까? 응? 아까 세 사람 있죠. 아까 등기부가 세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등기부에 그럼 여기에 세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돼. 여기서 예로 우리 수강생이 같이 받았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겠죠. Z가 들어가고 요 세 사람이 5천만을 자원 책임져. 나도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꼭 7분의 3이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잘 되면 7분의 3인데 재수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 또 본견에 뭐 압류가 많다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도망갔다 행불이다 하면은 오히려 5천만 원의 책임을 또 질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두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는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세 사람에서 이제 합동으로 5천만 원을 칩니다. 자, 그래도 숫자는 개안적이죠. 한 9천 정도 샀다 이러면은 이제 나는 서울에 꼭 아파트에 내 이름을 올려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9천 정도, 한 1억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 보여집니다. 그럼 그때 아까 두 사람이 있었죠. 법인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손 들고 뭐라고 합니까? 집행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잠깐이라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딱 알아듣습니다. 아, 저게 공유자인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1등이 돼도 나는 차수리로 밀리고 2등으로 밀리고 그 사람이 이제 공유자가 되는데 1등이 되는데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포기할래요? 당신이 그러면 차순위로 밀려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대출이 안 돼갖고 잔금을 못 넣을 때 한 달 뒤에 낼래요? 물어봅니다. 그때는 차순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지분이기 때문에 혹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1억이라 그러면 돈은 작은 돈 아니기 때문에
자, 그때 하는 것이 공유자 우수입니다. 그럼 그때 수를 뭐가 해야 되느냐? 써놨죠? 공유자 우수 매수가 하려고 하면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신분증. 그 다음에 막도장을 들고 매수 신청 보증금. 자, 10%는 떨어진 금액에 10% 들고 와야 돼. 이거 안 들고 오면 안 됩니다. 들고 와갖고, 그 다음에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서 하는 거는 이거는 안 씁니다. 요거는 안 쓰고, 우리가 보통 쓰는 거 있죠. 요거 쓰는 거. 이거는 안 씁니다. 안 쓰고,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서 양식이 그 법정감 있어요. 같이 몇 개 내놨습니다. 그건 이제 거기다가 써가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건 번호 땡땡땡 끝나기 전에 바로 손을 들어야지. 그 사건 번호를 또 부를 건데 화장실에 또 갔다 왔다 하면 자꾸 막 뺏깁니다. 그죠? 그때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잘해야 돼. 자, 넘어갑니다.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 우수 매수 신고는 지분 때 한다, 전체 때 한다. 지분 때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그 다음 봅시다. 5번에 미도 주택이 나왔네요. 자, 양평의 주택. 우리 서울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 양평입니다. 양평. 인근의 양평이 아주 좋아요. 양평이, 저는 양평에 서울 14년 근무하면서 살면서 은행 근무하면서 많이 다녔습니다. 양평에. 또 중개업소 소장에 있다는 사람이 있어. 황만수라고 내 아는 또 절친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중개업 소장을 하기 때문에 형님 어디서 사면 한 번씩 가고 그랬거든요. 차를 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좋아요. 양평에 가보니까. 자, 양평에 뭐가 나왔다고요? 주택이 나오는데 건물은 전체고 토지는 지부이다. 거의 또 더럽네. 그죠? 토지가 지부이다. 그럼 토지 지부이다 그러면 이제 이 주택 낮춰받으면 뭐 대출이 또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토지는 지부인데 건물은 전부다. 지금 이렇게 해서 무엇이 절반 떨어졌어요. 자, 근데 우리 교재를 보니까 도로다. 도로가 한 필지 있고 대지가 한 필지 있는데 그 도로의 지분이다. 이거는 문제 있을까? 문제 없을까요? 문제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경우만, 공장도 그렇고 이런 게 도로가 지분일 때 꼭 우리 그냥 지분 안 해도 되겠던데 아마 토지에도 지분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쏘면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에 30889 이 사면 될까 안 될까 한번 봅니다. 30889 물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봅니다. 자, 양평군 단월면에 주택이 나왔는데 토지 지분이 좀 집중했어요. 자, 그래서 절반 들이 이건 좋습니다. 숫자가 절반 들이 좋고. 자,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집이 있죠. 이렇게 이제 주택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보이네. 그죠? 집은 진지 오래 안 된 것 같죠. 그죠? 적당하게 전원주택으로 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여기 빨간 게 이제 경매 물건이고 노란 거는 길이죠. 길이고 이 300에 다시 4번지. 자, 요게 지분을 가 있는가 봐. 이게 다시 보겠습니다. 땅을 보면은 이 번지가 빠지는데 도로에가 있고 대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도로에 보니까 오른쪽에 가 보니까 899분의 110 이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겠죠. 같이 쓰는 도로니까. 대지가 286평이다. 그러면 지은지는 언제 지었어요? 2011년도. 건령이 12년 지냈다 하면, 건령이 12년 지내고 집이다. 그죠? 집인데 땅값은 2,800, 6,100. 그 다음에 제시에 그런 거는, 이거는 이제 깨워주는 거. 이거는 찌어주는 거 아닙니까? 찌어주는 거예요. 촌사람이 저게 100씩 하나 사고 큰 거 하나 사고 3만 주고 사고 저게 조그마한 시계 그거 내 찌어줬어 이러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제시외에는 포함이 되는 거고 매각 제외는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제시에 포함돼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 임차인이 있다 없다. 임차인 이게 이제 골치 아프죠. 임차인이 있다 없다. 임차인이 없대요. 그거 편하다. 편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로 보니까 농협에서 대출 나오고 설정하고 또 이전이 되고 요거를 안고 이전하고 또 경매 건전당이 또 경매도 넣어주고 또 농협도 또 경매도 또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면 계속 진행하려고 또 이중 경매 넣어주고 하여튼 좌우지간 경매가 되고 하는데 오른쪽 다 소멸이니까 별 문제는 없다. 그죠? 낙찰받아도 문제 없고 임차인도 없고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엠펠이네. 엠펠 여기 이제 전에 보면은 이제 살 수 있는데 좌우지간 엠펠 건전당을 샀다. 그런 됐고요. 자, 요거 사면은 지금 어때요? 지금 절반 정도 떨어졌는데
대출도 될 것 같고. 그럼 요때에 도로에 있는 지분의 공유자들이 몇 명 있죠? 그 사람이 공유자 웃으면서 신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대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공유자라 되는 거지. 이게 뭐, 땅만, 그죠? 땅만 파는 거하고 대지하고 같이 묶였죠? 이럴 때에 요게 지분가 있다고 제가 공유자 웃으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딱 보면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진짜 차순위 매진 거. 이게 이제 경매장 가보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우리 수강생 60개나 돼, 60개. 천안에 아까 어제 뵀죠. 1000만짜리 뭐 있었죠. 조그마한 거. 60개였는데 4개 됐대, 4개. 4개 됐대. 4개 됐는데, 그게 왜 그러나 하면은 1등하고 1, 2, 3, 4등이 있죠. 5등까지 있으면은 주로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1등 쓰는 금액하고 그날 자기가 수입되는 거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쓴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차순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등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이렇습니다. 2억짜리 1억 들어있다. 1억 들어있다. 그럼 뭐 내가 1억 3천을 써놨어요. 1억 3천을 쓰는데 그러면은 1억 2천 쓰면은 차순위가 될까 안 될까? 1억 3천 빼기 보증금이 1000만이니까 1억 3천, 1억 1000 이상 쓴 사람은 되는 겁니다. 1억 1000 이상.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거요. 간만에 떨어진 경우. 자, 14에 661호. 14에 661호. 자, 이게 이제 이 한시집입니다. 저도 신안 집날 당 가봤는 건데 14에 661호 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 사례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팍 이해를 하지 말로 이렇게 해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그래서 변호사들이요 주택이나 보호법 강의를 하세요. 3시간 크면은 잘해요. 잘합니다. 정말 막 듣기 좋고 근데 3시간 마치고 집에 가보면 모르겠어. 뭐 듣기는 들었는데 알겠죠?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탁탁 부지러줘야 여러분 기억이 딱 남습니다. 입찰도 사례 보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봅니다. 자 이런 거요. 창원의 식당인데 이게 땅하고 건물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괄로 합니다. 자, 이런 황토 식당이 있어요. 황토 이게 자 이런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보기에는 좀 지저분비죠. 보이는데 자 이런 걸 보고 지저분하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벽 뒤에 막 있는 거 보면 안 되고 꽃나무나 보고 이런 걸 보고 아 괜찮네 그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이 식당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임차를 하나 그러면은 이제 박 씨가 3천에 80만 원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한은행에서 마산지름이나 신한은행 마산지름에서 2억 6천 그런 거게 대출이 한 2억 나가는 거네. 2억 나가고 2천이 나가고 2008년 뒤에 사업자를 누가 3천에 80을 주고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요게 이제 식당이 여러분 아시는 분 알 겁니다. 장사가 잘 돼요. 이게가 그나마 이게 식당이 자 어디냐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 한국은행 자리입니다. 한국은행 마산지점 자리고 건너편에 보면 식당이 하나 있어요. 이 한국은행이 어디 갔나 그러면은 마산지점이 창원으로 가버렸어요. 또 마산지원이 우리 앞에 여기 학원 앞으로 다 와버렸어요. 자, 그럼 마산 도시가 클까 작아질까? 작아지죠. 그래서 마산이 작아진 겁니다. 아시겠죠? 마산의 지원이, 법원이 우리 창원에 있는 학원 앞으로 와버렸고, 한국은행이 시청 로타리로 한국은행에 와버렸고, 창원에. 이러다 보니까 파가지고 전부 다 창원을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마산은 7대 도시인데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국회에 누구 모르겠다. 왜 그리 파가도록 했는고. 내 같으면 그 국회의원 목을 치면 안 되나? 그건 그렇고. 하여튼, 누구 창원에 한국은행을 지어라, 지점을. 창원에 법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마산에 있는 법원을 파가지고 이렇게 창원에 갖다 줬지. 우리 학원 앞에. 또 한국은행도 파가지고 시청 로또에 창원 로또 가도. 이러니까 마산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때 마산 시민들은 반대해야 됩니다. 알겠죠? 누구 창원, 누구 만들어. 법원도 만들고, 한국은행도 지점 하나 더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파가지고, 파가기에는 막,
법원이 이러면 또 뭐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다 이렇게 다 몰릴 거다, 이쪽으로. 거기 또 사람이 전부 있어 다 엎이지. 아파트 뭐 나발이고 전부 사무실로 다 오버리죠. 그게 마산이 이제 한 방에 막 가버립니다. 그러자 마산에 또 한화섬이 또 이제 또 부도 나왔고 뭐 몇십만 평이 맨 한 30년 동안 막 처박혀가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메트로시티 써갖고 이제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합병이 됐죠. 합병되고 이제 명칭을 마산할 거냐 창원할 거냐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창원이 희미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줄게. 명칭만 창원을 달라. 옛날에 은행도 그래요. 주택은행하고 구민을 싸움했거든요. 그래갖고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주택은행에서는, 구민에서는 명칭만 달라. 나머지는 다 너가 해라. 좋은 거 너가 다 해라. 지금 남은 게 뭡니까? 국민은행이면. 그죠? 플러스 주택은행 합병한 게. 그래서 명칭이 중요한 겁니다. 창원 국민은행. 알겠어요? 자, 이래갖고 이제 그 앞에 이 식당인데 이상하게 흘러비는데, 자, 이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식당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아시는 분은 이렇게 입찰이 됐습니다. 됐는데, 옆에 있는 아줌매는 식당에서 이 장사 잘 되니까 떨어져버렸어. 2억 3천에. 2천만 차이 났죠? 자, 그러면은, 그때 옆에 식당 아줌매가 센스가 빨라. 차순위, 자, 법원합니다. 차순위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야, 저 집행관은 뭐, 차순위 되게 사랑하는 것 같다. 할 때마다 차순위 자꾸 차순위. 그게 아니고,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손들어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식당 아줌마 손을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딱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등인 사람이 이게 미납이 됐다. 왜 미납이 되느냐? 이거 보니까 저 밑에 하니까 유치권이 신고됐다. 유치권은 1억 정도. 이 임차인이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신고를 했대요. 이 박보정 씨가. 자, 이러니까 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임차인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면은 성립될까? 안 될까? 안 돼. 근데 일반 잘 모르거든. 저기 되는가 싶어가지고 경남은행 가니까 아이고 유치권 신고 들어왔네. 1억짜리 유치권 신고 들어왔네. 우리 지임장님이 대출 안 된답니다. 경락장들 딱 그럽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점유하면서 그 사람이 유치권이 깨져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박보정 씨가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 했잖아요. 하면은 전세 계약서 있죠. 임대차 계약서. 그 5조에 보면은 계약의 종료하면은 원상 회복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유치권 포기 조항이에요. 사실은 유치권이 깨지는 조항입니다. 우리는 이런 보면은 박수 나 치는데 은행 직원들 잘 모르니까 아이고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설득시켜. 그 유치권 포기 조항이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서 복사해 왔으니까 대출해 주시오. 그러면은 그 포기된 거네 그게. 원상 회복 조항이 있죠. 우리 전세 계약서 한 장짜리 보면 무조건 원상 회복 조항이 있죠. 그건 유치권 포기 조항입니다. 그거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자꾸 대출이 안 돼서 잔고를 못 냈어요. 자, 못 내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뒤에 매화 결정을 해줬지만은 잔금을 안 내니까 요 연락 갑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 내세요. 법원에서 연락 와요. 차순위 하신 분 내세요. 그러니까 뭐 차순위는 2억 5천 냅니까? 2억 3천 냅니까? 2억 3천. 이거 안 됩니다. 요거 내면 돼.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매화 결정기를 또 만들어주고 그 차순위 매화 결정기를 만들어주고 대금 지역 기한도 또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줍니다. 그럼 그때 2억 3천 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순위 신고는 아파트는 보통 할 필요가 없어요. 해보니까 대출이 잘 돼서 보통 잘 넣더라고. 넣는데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다, 뭐 본게 조금 애매하게 대출이 잔금 맞추기 쉽지 않겠지 싶은 이런 것들은 하시면 좋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이제 1등 했습니다. 그러면은 1등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아시는 분 1등 했어요. 해가지고 대출 문제 나왔어요. 대출. 그래서 은행에서 유치권 신고도 대출 안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줬죠. 거기에 맞는 판례를 줬습니다. 요 배당 요구 때 원상 회복장은 유치권 포기장에 있는 판례가 있어요. 그거를 줘가지고 은행 설득식에서 대출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인도 명령을 했습니다. 인도 명령 하니까 이쪽에서는 야 우리가 유치권 신고해놨으니까 내가 임차인이 네가 아마 소송해라 아마 1심, 2심, 3심 3년 끌 거다. 변호사 가지고 3년 끌 거다 했는데 1심에서 인도명 신청하고 바로 넣어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어찌 나오느냐? 그때 제가 조금 도와줬거든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인도 명령 신청할 때 요거 유치권 포기장 있죠? 그 유치권 포기장입니다. 그거 이제 인도 명령 신청할 때 그 DRP 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언급을 해가지고 줬더니
아따 이 사람 인도민 신청하면서 많이 알았네 이래갖고 일주일 만에 바로 인도민 결정이 나와버렸어요. 거기는 여기서 손들어 빚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 사비를 뭐 1억 달기 1억 식당 아지매가 여기서 이제 1억 내놔라 1억 안 주면 우리 못 간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요거까지 달라 요거까지 이제 1억에서 인도민 결정이 나오니까 7천 가다가 5천 떨어졌어요. 결국은 한 3천에서 2,700까지 답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사비를 주는 걸로 했는데 그 대신에 요거는 가져갈 것만 됐습니다. 아니다. 다 놔두고 가는 거다. 2,700. 싫으면 간두고. 집행관 물어보니까 300만 하면 떡을 친다 근데 내가 말로 2,700 줄 거고.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할 수 없이 2,700 받고 막 다 넘기주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차순위 신고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죠? 2천만 잡기 주고. 그죠? 이 사비도 1억 달라고 하는 걸 2,700 주고 마무리를 된 막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차순위 신고가 중요하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 배우자 우수매 신고. 동산경매에서. 동산경매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부동산이죠. 부동산 경매인데 동산경매에서 부부 공유 재산인 가정집에서 배우자가 신청하는 거다. 자, 남양주에 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더라. 한번 봅니다. 우리 옥션호도 잘 나와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요번 기회에 공매가 있고 뭡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뭐 하나 있죠?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동산경매를 좀 눌리주니까 전국에 한 2,500개 나오네. 2,000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이런 거죠. 여러분이 돈을 1억 빌려줬어. 안 갚아. 여러분 공사를 또 이렇게 해주는데 안 갚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해도 안 갚고 예림이고 그래서 얼마 뒤를 따라가지고 12시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간 거를 추적해서 따라가서 가보니까 어디 아파트 큰 아파트라. 그 등기물 뜨문 게또 와이프거라. 와이프가. 열받죠, 그죠? 직기면 탁 감리하면 되는데, 와이프 겁니다. 이 부부 우리 별산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신랑이 잘못해도 와이프 재산에 손을 한 번에 못 대. 채권자들, 신랑 채권자들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공유재산, 이제 같이 생활하는 피아노, 테레비, 이런 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가능해.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신청해서 판결을 받은 거를 가지고 동산에다가 이제 때렸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제 그게 동산기면 나와요. 그 고기 놓은 게 2,500개래. 주로. 이거는 이제 뭐 큰 돈을 벌자 그런 것보다는 심적인 압박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동산경매냐 집행관에서 딱지 붙이면요 테레비부터 다 붙여놨거든요. 그럼 아들이 보면 좋아하기 싫어. 붉은 딱지가 막 방에 가보니까 집 오니까 한 50개가 붙어 있어. 그럼 아들이 되게 하죠. 그래서 테레비로 막 그걸 또 뗄 수가 없으니까 막 뭐 달력을 셀 갖다 붙여놨고 막 앞에다가 막 해놨고 막 그래요. 자, 이래서 이제 동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23회 497 한번 봅니다. 497. 그래서 동산경매에서 가정집에서 검색해 보세요. 해보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가정집이 주로 1,900개, 한 2,000개 나오네. 자, 나오는데 여기서 감정가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나오는데 안양시, 자, 이거 볼까요? 너무 금액이 크네. 여기 이제, 자, 이런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뭐고? TV 2대, 벽 에어컨. 이거는 뭐 창고, 이거는 뭐 식당 같다, 그죠? 식당이야, 창고, 뭐 이런 것 같다. 식당, 뭐 그런 것 같고. 요거 말고, 23회, 제가 촬영한 봅니다. 23회 497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여러 용인에 보면은 900만원짜리가 있는데, 900만원짜리 있는데, 용인에는 뭡니까, 이게? LED, TV 한 대 80만원. 청소기, 마사지, 뭐, 쪽에서, 이거 크네, 이거. LG 냉장고 290. 건조기, 드럼 세탁기, 뭐, 이래갖고 800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다 찾기는 어렵고요. 2023에 몇 번입니까? 497. 자, 넣어보자. 23에 497. 자, 넣어보니까, 자, 이기라 봅시다, 그냥. 자, 넣어보니까, 남양주에 뭐가 나왔는데, 쭉 보기 뭡니까? 삼성 TV가 50만원. 그죠? 청소기 25만원. 뭐, 해갖고, 오전 쭉, 냉장고 쭉 있습니다. 쭉 있어요.
있어가지고 컴퓨터까지 해서 884만 원 있습니다. 쭉 있어가지고. 자, 이랍니다. 돌싱이 돌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재혼하게 됐어요. 하게 됐어요. 근데 돌람이 나 49평 아파트 준비해놨은 게 부인께서는 가전제품이라고 챙겨오래. 근데 챙겨가다 보기에는 별게 없어, 집에서. 그래서 요거를 받아가지고 사기는 샀는데 하나가 작다 크면 뭐잡니까? 하나 더 받아갖고 8돈 추르게 싣고 가니까 49에 있는 돌람이 뭐랍니까? 딱 부인 뭐 엄청 잘 살으셨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신혼부부가 사합니까? 재혼하는 부부가 사야 됩니다. 신혼은 좀 사기 좀 그렇고, 재혼하실 분 있으면은 요런 거를 사가도 좋다.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웃으면서, 그때 저거를 이제 집행을 합니다. 집행관에 오고 그래요. 하면은 그때 배우자가 손을 들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사례가 있나 뭐나 하면은, 김해에 치과 갔는데, 아침에 이제 이 약사가 그걸 40~50대 안에 치과에 있는 동산을 8천에서 한 4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침 9시에 이제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식당은 서울서 온 사람이라. 우리는 이제 창원에서 왔고, 김해에, 바로 그 목적지 그게 치과 옆에. 그 이야기다 보기에는 적어도 날짜받아, 우리도 날짜받은 거라. 그 이야기가 서로 했어요. 깨나고. 우리도 날짜받은 달리도 받으러 왔네. 이래가지고 우리 싸움하지 말고 그냥 서로가 가위바위보 하자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갖고 지는 전문가래. 서울에서 다니면서, 전국 다니면서 이런 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게 하고 그 대신에 대형 TV를 우리 주라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10시인데 10시에 사람이 안 와요. 이 사람들은 10시라도 보통 10시라도 11시, 12시로 옵니다. 12시, 11시 되니까 오더라고. 오는데 집행관 오는 게 아니고 이런 떡발하고 둘이 오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집행관이라도 해요. 정인이 생기네. 정인 설치고 내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고 단말기에 사인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자, 요거 이제 4천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이러니까 떡발이가 턱 오더니 우리가 했죠. 서울 온 사람이. 야,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혼자 꺼냈더니 떡발이가 느닷없이 호주머니에서 2만 원 꺼내더라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해갖고 막 씨를 뚫뚫 뭉짜고 숲해갖고 섞어갖고 이래갖고 막 자, 나도 4천만, 그 괜찮다 가봐야 되거든, 괜찮아. 나도 참가합니다. 그래가지고 떡발이가 딱 보더니 선생님 또 참가하시네. 옆방 가서 이야기 조금 하실까요? 이러고. 한 5분 있다 오더라고. 그럼 뭐였어요, 걔네? 3개 넣어주면 지는 간대. 3개가 뭡니까? 300만 넣어주면 간대요. 300만 넣어주면. 그래서 지금 넣어주고 우리는 헤어졌어요. 넣어주고 지는 나 포기 그냥 갚이더라고. 알겠죠? 참, 코도 안 풀고 돈을 사면서. 그래서 동산 경매도 길 일찰표를 투입을 해야 돼요. 알겠죠? 해야 되지. 이 투함 이거든요. 앞에 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직까지 좀 어두운 부분이라. 알겠죠? 그런 거는 투입 길 일찰표 해가지고 써갖고 넣어야 되지. 그래갖고 뭐 갚이더라고. 동상이 이랬거든요. 4천 저서 가면 4,100 그럼 나는 4,200 지는 4,300 나는 4,500 포기 그러면 나는 4,500 주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그때 와이프가 배우자가 딱 있다가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4,500에 요거는 차원의 황견지 씨가 낙찰 그럴 때 잠깐 이래가지고 지는 2분의 1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100%. 그는 이제 거기 이제 배우자 매수 신고 알겠죠? 그때 화장실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입장 때. 자, 그다음 마지막에 임차인 우수 매수신고. 이거는 실무가 잘 없습니다. 이거는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만 이는 가능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죠. 이런 통지서를. 아직까지 통지서에 임차인한테 통지서 와요. 오기 때문에 요 문구가 구임대주택법이 짜고 뭐 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고 가끔 보면은 매각구매에서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우수매수할 때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 거는 1000건에 1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잘 없어요. 보기 힘들어요. 그만 4번은 막 그런 게 있다는 정도 마시고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우수매수는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벌써 10시 53분 됐네. 자, 10분 쉬고 11시 3분에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 사건마다 2등, 3등이 있으면 주판났습니다. 차순위 매수인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이라고 차순위가 있으면은 신청할 대상이 되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차순위 하실 분 나오시라고. 그때 빨리 얘기해야 되지. 없어요. 이래가지고, 자, 요거는 황경시 낙찰로 끝내겠습니다. 똥 했는데, 그때,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된다는. 무슨 말이죠? 빠당빠당 답을 딱 주셔야 됩니다. 자, 교재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자, 6번입니다. 4페이지에 6번을 보세요. 4페이지 6번. 6번을 보면 됩니다. 자, 진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자, 창원에 동업의 석산에 우리 수강생이 예를 들면 이거는 낙찰 받습니다. 야설. 자, 그래서 차순위를 왜 하느냐? 차순위를 왜 하냐? 하면 써놨죠. 취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능가 봅니다. 능가 보면은 동업의 석산에 보니까, 낙찰이 됐는데, 그죠?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그때에 차순위를 누가 했대요. 1억 주고 했대요. 그러면 이제 차순위를 한 사람이, 그럼 이 사람 돈을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사이에 2등인 사람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선생님이 돈을 내지 말고 미납을 시키라. 그럼 내가 970만원 띄는데, 그거 보존해 줄게. 알겠죠? 왜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이제 1억 600 낙찰받은 사람이 우리 수강생이 잔금 넣고 나중에 살라크면 또 5천 1억을 더 주실 때 그런 또 일이 벌일 수 있으니까 그만 합의 수당합시다. 선생님이 미납시키라. 미납시키면은 900만원 10% 띄었으니까 그거 하고 플러스 알파를 보전해 주겠다. 자, 그러면은 안 돼도 되겠죠. 여러분 1등 했어요. 2등의 사람이 차순해 가지고 좀 더 줄 테니까 플러스 알파 줄 테니까 그만 미납시키세요. 그러면은 한 달 뒤에 내한테 연락 오면 내가 돈을 내겠다. 나는 1억 19만 11원 내겠다. 그래서 그래 한 겁니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되는가 봅니다. 1억 600에서 여기서 계산하면 요거 말고 아까 이게 조금 더. 자, 일단 봅니다. 차순위를 하려고 하면은 다시 아까 그거를 먼저 보자. 아까 식당 얘기합니다. 식당을 보면 이래요. 식당은 1등 금액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은 1등 금액에서 빼기가 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 자, 2억 5천에서 2천만 뺍니다. 2억 5천에서 10% 보증금을 거예요. 2천을 빼면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요? 2억 3천 이상 돼야 되는데 이 사람 2억 3천이 딱 맞죠? 그래서 된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방금 요거도 보면은 1억 600인데 10%가 요거죠. 한 1,000만원 되네. 그죠? 1,000만원을 빼면은 9,600 넣으면 이상인 사람은 차순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간단하죠? 내가 1등의 금액에 빼기 입찰 보증금 빼가지고 그 이상 내가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되는데, 그러면 두 명이 있느냐? 그 중에서 많이 쓴 사람. 알겠죠? 많이 쓴 사람. 자, 그렇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 요건, 자, 줄칩니다. 요건이 뭐냐? 차순위 할 수 있는 요건은,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이거는 1등 금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액 10%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넣는 때만 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법 절차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좀 깊게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7번 봅니다. 7번. 그럼 공매에서 차순위는 없잖아요. 공매에서는 차순위를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 수강생이 도봉구 쌍문동에 입찰을 했어요. 여기 보기에 인원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1등이 1억 3,250만인데 보증금은 1,200인데 1억 2천, 그러니까 1,200을 빼고 1억 2천 50만 이상 쓴 사람이면 가능한데 우리 수강생이 1억 2천 69만 9천을 썼대요. 그래서 차순위는 됐대요. 되니까 요런 양식을 주더래요. 확인서를 그거 주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차순위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공매는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1등 금액에서 그 10% 있는 거 있죠. 10%. 그 금액을 빼가지고 넘긴 사람, 그 사람은 차순위를 할 수 있다.
뭐,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보니까, 8번입니다. 8번.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8번에. 양평에 지금 이제 60%된 임야 넣었어요. 자, 잘 보세요. 양평에 임야가 멋지게 나왔습니다. 양평에 60% 임야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공매입니다. 공매. 그럼 공매는 공유자면은 언제 해야 되느냐? 공유자가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1번 보니까 온비더 인터넷에서 신청할 때는 통상 개찰 다음 주 금요일 18시까지고 직접 방문해서 자산관리공사 방문해서 할 때는 개찰 다다음 주 월요일 날 6시까지다.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해서 할 때 방문할 때는 하루 더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까지 아니고 토일 지나서 월요일까지다. 자,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한번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뭐 입찰이 들어갔는데 마감이 4월 19일이다 그러면요. 뒷날 목요일 날 개찰하고 다다음 주 이게 5월 2일 날 18일까지가 매각 결정이다. 다다음 5월 2일 18일이면요. 달려보니까 이 5월 2일 날 화요일이네. 5월 2일 날이 화요일 4월 20일 하여튼 요 날짜 요게 써난 날짜 18시까지 방문해서 하면 되고 이게 인터넷은 하루 전날까지 금요일까지 하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20일에 그죠? 20일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번호가 잠깐만요. 공매에 가서 그죠? 공매에 가서 2021에 2021에 몇 번이죠? 공매 번호가 0658305. 자, 한번 봅니다. 자, 이게 눈에 띄었어. 이게 양평군에 지분이 나왔다. 그죠? 지분이 임야가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도움이 되겠는가? 양평군에 임야가 하나 나왔는데 525평. 그죠? 서대문 세무서에서 분묘가 몇 개 있다 해놨다. 그죠? 자, 이래서 압류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60%입니다. 60%. 자,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입찰 마감이요. 프롬이 17날, 올 17일이죠. 오늘 내일 모레까지 수요일 날 5시까지 입찰해라 하고 개찰은 목요일 날 11시 하겠다. 매각 결정은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18일입니다. 5월 2일 날. 5월 2일이 달력을 보니까 5월 2일이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18시가 되네. 화요일 18시. 그럼 요때까지 방문하시는 분은 요때까지 방문해서 하시면 돼. 공유자 웃으면서. 그럼 방문해서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요 토지죠. 토지 등기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거죠. 자, 요 중에서 어느 사람이 모르겠다. 하여튼 막 한 사람이 예로 이 사람이 공매 중이다. 그러면은 요런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자산관리공사 가서 공유자 웃으면서 하겠다. 그 가격에 사겠다 이러면 됩니다. 그 가격에.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날짜까지 써놨죠. 매각 결정 일시 그런 거. 이 날짜까지 우선 매수하면 된다. 이야기인데. 자, 우리 재산 명세, 우리 공매는요, 항시 요거를 잘 눌러야 됩니다. 재산 명세를 꼭 눌러서 보니까, 그죠? 눌러서 보니까 이거죠. 요걸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경매에서 매각 무건 명예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양평에 소유자, 체납자 소유 4분의 1 지분이다. 4분의 1, 그죠? 요 중에서 지분입니다. 4분의 1, 그죠? 여기 한 2,000평, 치료도 2,100평 되네. 2,100평에서 한 600평 정도 지분이다. 지분인데, 자, 이건 또 물어본 사람이세요. 원장님, 그 지분 하자 봤는데, 이 체납이 굉장히 많네요. 요거 나중에 내가, 이런 거 나중에 내가 내한테 덤뜨기 쓰이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땅 나사 받을 때는 채권, 채무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알겠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만 신경 쓰면 되고, 후순위 임차인도 신경 쓸 거 없고, 땅 나사 받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는 아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땅만 잘 신기면 돼. 땅만. 그럼 임야니까. 자, 임야이기 때문에 뭐 봐야 됩니까? 우리는
토지를 낙찰할 때는 항상 뭐 본다고요? 토지용 계획서를 봐야 합니다. 토지용 계획서 어디 있노 이게?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이거 토지용 계획이라.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땅이 용도적이 뭔지 한번 봅니다. 자, 임야인데 전체가 놓으면은 여기 한 2,100평쯤 되고요. 여기 이제 단가 개별 음식하고 보전 관리죠. 서로 인류 접했다. 자, 일단은 보기 좋습니다. 그죠? 도로 접한 보전 관리니까 이게 임야니까 준보전 산지다, 보전 산지다. 어디 있노 보전 산지고?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준보 산지. 자, 이랍니다. 농협에 전화했더니 이게 집은 것도 뭐 일단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집은 아니다 보고 임야 낙찰 받았습니다. 물어보면은 대출 됩니까? 물어보 전화해 보면은 준보전 산지입니까? 보전 산지를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산지라고요? 준보산. 그럼 뭐 된다랍니다. 되는데 도로를 접했습니까? 안 접했으면 안 접했습니까? 접했죠. 그러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준이 빠지고 이 빠진 거는 주로 뭐냐 하면 이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겁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산지면은 전화하면은 대출에 꺼내면은 빨리 전화 꺼내서 이랍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요거는 대출을 하고는 잘 되는데 지부이라서 거기서 안 되는 겁니다. 지부이라서. 자, 일단은 뭐 산은 뭐 좋다. 그러고 이제 일단은 용도지역은 괜찮아요. 보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도로를 접했는지 이제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요거도 나중에 해보세요. 뭐 3,000대 1에서 한번 보시고 위성 사진도 한번 보고 이게 도입이 되겠는가, 그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느낌에? 이 노란 게 뭡니까 이거? 도로. 이 뭐고 이거? 노란 거 이게 붙었죠? 예. 자, 우리 공매 물건 좀 이래요. 땅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길을 좀 물어 갔대요 지금. 물어 가지고 접도까지도 조금 물었고 좌우장 끝으로 좀 물었습니다. 물은 안 물어 틀린 거예요. 일단은 길을 좀 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성 사진, 전자지도를 버터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 이 산이 좋죠, 그죠? 앞에는 이 하천이 흐르고 남양이고, 그죠? 뭐 적당하게 그래도 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요 보니까 집들이 막 있죠. 이렇게 길을 따라서 있고, 요거도 좌우전 길을 좀 물어 있기 때문에 보전 관리니까 보전 관리는 단독 주택 신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길을 좀 쭉 좀 내가지고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길을 쭉 내주고, 여기다가 집을 뭐 한 10채 신다든지 질 수 있는 그런 땅이죠. 뭐 제가 볼 때 괜찮습니다. 땅이 모양이 일단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괜찮죠? 다 이렇게 집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짓고 있으니까 또 길을 물었으니까 좋다 말입니다. 그럼 지분을 사면은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은 지부이다. 그죠? 금액만 조금 세서 그러는데 일단은 막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관상으로. 자, 그러면은 그때 소유자들이 있을 거다. 나머지 공유자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보통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인데 아까 보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했는데 요거 본건은 화요일 18시가 맞네. 이거는 저도 처음 보네. 이게 화요일 날짜 계산해서 화요일 오는 거 모르겠다. 하여튼 화요일 날 18시까지 자산관리공사로 가면 된다. 공사 방문해서 그죠? 공유자 웃으면서 하면 됐다. 공유자들은 아시겠죠? 방문해서 자산관리공사를 가서 하면 된다. 무슨 말 있죠? 5월 2일까지 그죠? 본건은 5월 2일 날 화요일 18시까지 하면 된다. 자, 그 뒤에는 뭐합니다? 뒤에 이제 이 집행 기준이 바뀌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결정기일 변경해가지고 빠른 거 보면 개정 후에 개찰일부터 7일이네. 통상 개찰 다다음 주 18시다. 월요 18시고요. 근데 아까 그는 화요일이더라고요. 화요일. 그럼 농지는 매각 결정기일 전에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매각 결정을 하고, 미제출되면은 매각 불허가 하는데, 자, 점수 봅니다. 점수. 이 농지점을
잘 안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 매각이 불허가 되면은 우리 경매에서는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 보전금은 반환됩니까? 몰수됩니까? 몰수죠. 공매는 반환해준대. 하는데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빨리 경매도 야 반환해주라 이렇게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전격적으로 저를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어디 일단 국회의원 나갈까? 창원시 국회의원부터 나와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될까 그러면. 자, 하여튼 공매는 반환해준다. 농증을 잘 못 받아오면은 반환해준대. 경매는 무조건 몰수하겠다. 좀 문제 있죠. 법원에 너무 좀 강하게 나오죠. 내 책임이 아니다. 그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낙찰 받을 때 내 책임이 아니고 옛날에 현상이 그러는데 기초 사유가 내가 아니고 원래 현상이 그러는데 그거를 몰수한다.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반환해주자. 이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경매도 10% 몰수 안 하고 반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있네. 공유자, 배우자 우선 매신고 공매도 온비더 신청할 때는 매각 결정기일 전인 18시까지. 그죠? 공사를 방문할 때는 매각 결정기일 18시. 그죠? 18시다. 통상 월요일인데 본게는 화요일도 있더라. 요거처럼 화요일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18시까지다. 매각 결정기일 18시. 그럼 요게 보면은 매각 결정기일이 5월 1일이니까 5월 2일 날 18시까지 하면 된다는. 자, 이게 무엇이 왜 이랬지? 5월 2일 날. 이 전산 연결이 잘못돼서 그런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아, 뭐 논날입니까? 그렇겠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맞겠다. 은행에 있을 때도 우리 놀았거든요. 놀고 그날 되면 보너스 한 100불 줘요. 그러면 뭐 또 놀만하죠. 노는데 100% 딱 받으면 막 통장이 좀 넉넉해지죠. 하여튼 은행은 좋은 게 건수, 제가 입행을 70 몇 년 됐는데 건수만 있으면 줘요. 8.15 강복절 기념 보너스. 뭐 하여튼 부천이 날 보너스. 뭐 하여튼 명칭을 만들어 주더라고. 만들어가지고 군에 간다고 봉급 3년 동안 또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받았고 뭐 하여튼 뭐 은행은 좋긴 좋더라. 그게 옛날에는 이제 은행하고 환전이 있으면 막 서로 때 가르겠죠. 저도 막 25살 잡히고 앞이고. 자, 넘어갑니다. 자, 9번. 응찰했는데 공유자가 법정에 손들고 우선 매수해서 떨어졌다. 자, 봅니다. 이게 우리 수강생이 15에 650 옛날에 우리 수강생 중에서 좀 뭐랄까 추진을 막 이렇게 근육을 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분위기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메인 안 있어요. 남자인데 스포츠맨인데 자, 이 친구가 이제 그때 낙찰을 우리 수강생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자, 뭡니까 지금 이게? 진동면 다구리에 다구리 뭡니까 이거? 이 절입니까? 자, 절에 치라 그럼 일단. 자, 요게에 이제 입찰을 들어갑니다. 입찰을. 그 땅이 한 245평입니다. 245평. 그래서 전체가 그러면 이게 245평의 토지 건물 지분이다. 옛날에 났네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일이 있는데 뭐 2분의 1, 2분의 1 지분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거 낙찰 받습니다. 낙찰을 들어가는데 자, 문제는 우리 수강생이 그때 1등을 못했어요. 2등 됐어요. 2등. 그때도 요 이제 커피 좀 한다고 낙찰 들어갑니다. 2등 돼가지고 조금 서분했는데 1등 된 사람은 아이고 기분 좋다 했는데 자, 이게 요거는 딱 이랬는데 부산에 있는 공유자가 손을 딱 들고 잠깐 사겠다가 이거 뺏겨버렸어요. 요거를 공유자 돈을 할 수 없어요. 그래 뺏기고 그때 요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뭐 하나 그러면은 요 보시면은 낙찰 받아가지고 자, 투썸 프레스 하면 좋겠다 나쁘다 한번 보세요. 자, 요게 펄 플러스 이 유명한 데거든요. 이 집 아주 유명한 그 뭐랄까 전복 죽을 하면은 이 큰 조개 껍질에 거기다 전복을 담아가지고 죽 먹고 막 이런 데거든요. 아주 펄 파라다이스 임수택 사임이 있는데 유명한 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사가지고 요 보면은요 이 차를 주차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커피를 만들면은. 그러고 여기가 이제 좀 괜찮아요. 바닷가가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앞에 전망이 좋고 그래서 요거를 사가지고 일단 반 요 경매 사고 반을 또 전체로 공유반을 소송해서 전체 경매에서 다 사가지고 우리가 투썸 프레스 한번 설치해 보자. 저 귀산동에 우리 있죠. 투썸 프레스 알죠? 스타벅스 나왔죠. 그것처럼 하자 이래갖고 이제 했는데 떨어져 비싸. 2등 떨어졌고 1등 된 사람은 또 됐나 싶었더니 또 공유자가 또 손들어갖고 또 뺏겨버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절인데 컵이 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그거 봅시다. 아까 누가 뭐라 했어? 이게 뭐라 했다고? 이게 뭐라고요? 응? 용궁사 저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건축물 대량을 제가 눌러보니까 건축물 대량이죠. 건축물 대량 눌러보니까 자 뭡니까 지금? 근생. 제2종 건생 다이버 교육장 줄이 어딨노 이게 줄이? 응? 저 표시돼. 표시됐어요. 하여튼 건물은 토지는 보자. 토지는 종교용지가 되어 있나? 토지는 뭐고? 돼지네. 그죠? 그러면 그 간판만 떼면 되죠? 절에다가 페인트만 딱 칠해빼면 절 아니죠? 예. 거기다가 갈비찜 할 수 있는 됩니다. 이종 건생이면 뭐면 갈비찜 할 수 있죠? 이종 건생. 갈비찜. 일반 일점 됩니다. 술 파는 음식점. 그래서 이런 거는 사가지고 바로 갈비찜도 반은 갈비찜, 반은 투썸 프레이서 막 그래 할 수 있는 땅입니다. 맞아. 그래서 뺏겼다. 부산에 오셔가지고 뺏겼다. 우리 수강생이. 자, 10번 봅니다. 10번. 취득세 관련은 이게 동상이 많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취득세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그래서 10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좌를 취득세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면 되는데 이 법이 자주 바뀌니까 자꾸 바뀌는 법은 이 앞에 3, 4년 전 거를 봐야 됩니까? 뒤에 1년도 안 된 요거를 봐야 됩니까? 뒤에 거 봐야 되겠죠. 뒤에 거. 유튜브나 네이버. 그죠?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황경진 검색에 1036강 이렇게 치면은 막 탁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보시면 더 알 수 있고요. 자,